관심법에 관련되는 걸 가려면 뭔가 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관심법이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봅니다. 자, 관심법은 하나의 법칙이라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을 보는 법칙이에요. 마음을 보는 법칙입니다. 자, 마음을 보는 법인데 마음을 보려고 그러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보는 법은 우리는 아주 단순해요. 보는 법은 여러분들 알고는 있죠? 보는 법. 눈 뜨고 있으면 보여요. 그러니까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인간은 누구나 다 보는 법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만 하고 있으면 돼요? 눈 뜨고 있으면 돼요. 눈만 뜨면 뭐예요? 자, 눈을 뜨고 있으면 보이는 법은 저절로 인간은 누구나 다 이 보는 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뭐가 있어요? 요 마음이 문제인 거야. 마음을 봐야 되는데 이 마음이 보여? 안 보이죠? 마음이 보여지느냐? 여러분들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막 화내고 짜증을 내요. 그죠? 누구한테? 상대방한테 답답해 죽겠다 그래요. 왜? 내 마음을 너무 몰라준다고. 우리 특히 청소년들 엄마 아빠는 도대체가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난리도 아니죠. 괜히 나만 가지고 뭐라 그러고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고 신경질 막 부립니다. 왜? 엄마 아빠가 마음을 보는 이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쩔 수 없어.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딱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요 마음이죠. 인간의 마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을 보는 법을 우리는 관심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보려고 하면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요 인간의 마음을 아는 것,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요 알고 난 다음에 봐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보는 법이 바로 관심법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알아야 된다면 인간의 마음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떻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사람 마음은 이럴 거야.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근데 내가 마음을 아느냐? 몰라. 그러면 내 생각일 뿐이지 그 사람 마음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즉 마음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은 그 상대방에 관련된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자기 생각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건 관심법이 아니에요. 왜? 스탠다드가 없으니까.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뭘 알아야 돼요? 기준과 표준을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인간에게 마음이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한 종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것도 두 개씩이나 있대. 미치죠. 자, 그러다 보니 뭐가 만들입니까? 먼저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면 인간은 몇 종류가 있어요? 인간은 이건 초딩들도 아는데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아는데 인간은 몇 종류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선생님 트랜스젠더도 있는데요. 제3의 성도 있습니다. 그건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음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남자와 여자 딱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냐면 세상에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느냐. 그게 바로 독심술이에요. 독심술은 여자지만 남자처럼 말할 수도 있고요. 남자지만 여자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해석을 해냅니다. 그런데 관심법은 아주 단순해요. 뭐냐? 남자냐? 여자냐? 인간은 남자냐 여자냐? 딱 둘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에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남자와 여자에 관련된 요 인간에 대해서 요 마음을 얘기를 하면 인간의 마음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남자의 마음이 있겠죠? 여자의 마음이 있겠죠?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건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알았나요? 남자의 마음이 있고 여자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아니, 마음은 마음이지 웬 남자의 마음, 여자의 마음? 자, 이래서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 그러면은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인간의 마음이라면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왜 인간의 마음일까?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남자의 마음은 사람의 마음이 맞습니다. 또 여자의 마음도 사람의 마음이 맞아요. 사람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함께 가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날지, 남자와 남자가 만날지, 여자가 여자를 만날지 그건 잘 몰라요. 그러더라도 사람과 사람이 합쳐지게 되면 둘 간에 둘 이상이 합쳐지는 걸 우리는 인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인간은 사람의 복수죠. 사람은 단수고 인간은 복수의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이제는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남자의 마음이 어떠냐 여자의 마음이 어떠냐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 마음과 심리를 정확하게 분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처음에는. 자, 우리가 처음에 가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뭡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사람이 인간이 이렇게 우리가 인간으로 있느냐 사람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사람으로 있을 때는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해요. 인간일 때는 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든 인간이든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이든 인간이든 우리가 생물학적이든 뭐든 사람이든 인간이든 뭘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신체가 있죠. 신체 없는 인간이 있나요? 다 누구나 우리 어린아이부터 이제 막 갓 태어난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체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또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과 함께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할 때 영혼육을 얘기를 할 때 혼이 있어요. 바로 그게 우리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게 사람이면서 인간인 거예요. 나 혼자 있어도 내 몸과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사람과 함께 가더라도 내 몸과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몸은 정해져 있죠? 뭘로? 남자냐? 여자냐? 몸을 보고도 남자 여자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혹시? 좀 애매하겠다 그지? 100개 보면 다 알아요. 뭐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오늘 수위가 굉장히 낮네. 자, 신체는 누구나 다 금방 알 수 있어요. 왜? 보이니까. 신체는 보면 그냥 구분이 바로 돼요. 보면은 바로 구분돼요, 신체는. 문제는 뭐냐면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알아야 돼요? 요 마음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문제가 또 하나 있어요. 인간의 마음이 신체와 작용을 하게 되는 걸 뭐라 그랬어요? 요거를 우리는 심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심리와 마음이 같아? 심리와 마음은 같아? 아니에요. 심리와 마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바로 마음이 몸과 어떻게 연결돼서 작용을 하느냐는 걸 바로 심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리는 우리가 이 몸을 통해서 마음이 움직이는 거를 우리는 심리라고 얘기하면은 심리는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거. 그걸 뭐라 그럽니까? 아주 인식심리라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들어왔던 내용 내가 뭔가를 처리하고 내 몸 안에다가 저장을 해놔. 내 몸 안에다 경험치라든가 공부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해놓을 거 아니에요. 그 저장을 하는 걸 우리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마음을 외부로 표현을 하는 거. 내가 내 나름대로 뭔가를 표현을 할 거 아니에요. 뭔가 외부로 합니다. 그걸 우리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인식과 기억과 표현을 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다 알아. 근데 저렇게 다 아는 내용을 왜 얘기하고 앉아있지?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과 인간이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예요. 생각할 이유가 없잖아. 워낙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생각 자체를 안 해봤기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본 거예요. 인간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생각도 안 했던 거야.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해봐. 신체가 있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이 몸하고 같이 작용되니까 요거를 심리라고 얘기하는구나.
근데 지금까지 심리하고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냐고요.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거 다 아는 내용을 왜 저렇게 힘들게 얘기를 하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서 인식이 들어가고 기억이 들어가고 표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즉 인식은 외부로부터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디로? 마음으로. 뭐를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신체를 통해서 외부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서 작용됐던 모든 것들을 내가 저장해 두는 거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에 따라서 끌어내서 내가 사용하는 거를 바로 기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뭘 합니다? 기억은 어디 있어요? 뇌에 있대요. 과학자들이. 내가 알 게 뭐야. 어쨌든 뇌에 있대. 그냥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과학자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기 때문에 그건 잘 몰라. 발바닥에 있을지 어떻게 알아? 세상은 몰라. 그래서 나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통상 뇌에 있던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우리 신체 안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신체 안에 존재하고 있다고요. 기억이. 뭐 뇌에 있다고 그러니까 뇌에 있다고 그래요. 그냥. 그런데 표현을 합니다. 뭘로 표현합니까? 말 또는 행동을 통해서 표현을 합니다. 말 행동하는 거 말고 또 뭐 있나요? 표현하는 게. 표정도 어떻게 보면 행동의 하나거든요. 표정도 하나의 행동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됩니다. 표현하는 거 그거 외에는 뭐 어떻게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외부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결국은 정해져 있어요. 5개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이던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던가 뇌에다가 기억을 하던가 뇌 말고 우리 UPS 아니지 뭐라 하지? 드라이브를 내 귀에 여기다 꽂아가지고 저장을 백업할까? 내 기억은 백업이 되나요? 백업할 수 있는 방법은 쓰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저장 뭔가를 외부에다가 기록으로 남겨두는 거. 그래서 그 기록으로 남겨두는 게 책이 될 수도 있고 글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림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기록에다 남겨두는 거예요. 왜? 뇌에 있는 거는 어디에다가 저장이 뭐가 되어 있는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고 표현하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심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냐? 원리 설명 때문에 그래요. 원리.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알았어요. 인간의 마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분명히 인간으로서 존재하는데 마음은 남자의 마음이 있고 여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마음은 신체는 뭐가 존재해요? 남자 여자 그러니까 남성 우월주의가 됐고 이제 거꾸로 씁니다. 여자 남자로 씁시다. 여자 남자의 신체가 있어요. 그러면 마음은 또 뭐가 따랐어요? 이건 또 우리 또 공평하게 쓰자고.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남자와 여자가 인식, 기억, 표현을 할 때 남자가 다르고 여자가 다르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두 종류인데 그러면 마음도 두 종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음도. 그래서 이 마음이 남자의 마음이 여자의 마음이 인식을 할 때, 기억을 할 때, 표현을 할 때 다르다는 걸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달라요, 근데. 왜? 그런데 우리는 요거는 쏙 빼놓고 뭐만 생각하면 돼요? 뭐만? 심리만 가지고 노는 거야. 심리만. 왜? 마음은 모르겠거든. 마음은 모르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이런 거야. 심리만 가지고 얘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는 거야. 이게 남자로 해석되는지 여자로 해석되는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거야. 그래서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이 남자가 연구했느냐 여자가 연구했느냐 그래서 결과치는 완전 달라요. 결과치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왜 그러냐? 심리를 알자는 게 아니라 뭐를 알아야 되냐면 바로 이 마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관심법은 뭐라 그랬어요? 마음의 원리잖아요. 이 기준을 알아야 된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려면 최소한 뭐를 알았냐면 남자의 마음이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고 여자의 마음이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심리는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심리. 뭐가 들어왔는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뭐가 기억되어 있는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뭘로 표현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까? 근데 특이한 게 뭐가 있어요? 다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에서 기억을 하고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 공통분모가 뭐예요? 이 심리, 인식, 기억, 표현의 공통분모는 이 공통분모잖아요. 뭡니까?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5개의 감각기관과 함께 작용하면 인식이 되는 거고, 마음이 뇌와 함께 작용을 하면 뭐가 됩니까? 기억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마음이 말과 행동으로 움직이게 되면 바로 표현이 작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통분모는 마음인 거예요. 이 심리학은 하등의 관계가 없어요. 심리 100번, 1000번, 10,000번 알아봐야 관심법은 아예 애초에 없어요. 근데 심리를 해석을 하려면 뭐를 필요로 해요? 요거를 해석하려면 마음이 필요하죠. 그러면 요 심리는 인식되는 거, 기억되는 거, 표현되는 거 하나하나 낱개별로 다 해석을 해야 되겠죠. 요걸 뭐라 그래요? 요거를 독심술이라고 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마음을 아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독심술을 하려면 반드시 뭘 알아야 됩니까? 관심법을 모르면 독심술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관심법을 알고 나면은 독심술이 왜 필요하냐고. 관심도 없어요, 얘는. 왜? 너무 하찮은 거예요. 아까 웃으면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어. 그리고 무릎 꿇고 빌는 사람이나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나 배째라는 사람이나 마음이 작용되는 건 똑같아요. 배째라는 표현을 잘못하고 있는 거고 잘못했다고 비는 것도 표현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건 똑같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면 용서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그건 지 판단의 기준이거든요.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할 수 있느냐. 그러면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독심술은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된 게 똑같을 확률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인간이 있어. 나를 한번 보자고요. 나와 기억이 같은 사람은 몇 명 있을까요? 요 기억, 나랑 기억이 같은 사람. 이 전 세계에 수십억 명의 인간이, 사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나와 기억이 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을까? 나이가 어리다, 쌍둥이다, 뭐하다 할지라도 기억이 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 있게 나랑 기억이 같은 사람이 분명히 존재할 거야. 우리 그걸 뭐라 그러던데? 똑같은 사람. 도플갱어? 그거는 외모가 그렇고 성격이 그렇다는 얘기지 같진 않아요. 기억이 같을 수는 없어요. 자, 기억은 누구랑 다 틀립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해요. 생각은 표현의 하나입니다. 표현의 하나. 내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한다고 해요. 자, 그러면 생각은 뭐를 기초로 갈까요? 생각은 내 기억을 기초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내 기억된 것과 같이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억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억이 없으면 그게 뭔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태어나서 내가 경험에 관련된 거, 학습에 관련된 정보 이게 없다 보니까 물이 펄펄 끓고 있어. 가서 그냥 막 만집니다. 왜 만져요? 그거 만지면 뒤진다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만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내 기억을 가지고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기억을 바탕으로 내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 들어오는 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생각이 같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몇 명이 될까? 기억이 같은 사람은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고 나랑 같은 사람은, 그러면 내 생각과 같은 사람은 과연 전 세계에 몇 명이 있을까? 단 한 명도 없어요. 이 내 기억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생각대로 표현했다? 그러면 나와 같은 표현을 하는 사람이 과연 전 세계에 몇 명이 있을까요? 그래서 내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어. 옆에 있는 사람도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나랑 같은 표현이네, 그죠? 근데 같은 표현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말로는 아름답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각자 사람마다 내가 가지고서 표현하는 방식이 다 틀리기 때문에 같은 말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면 뭐가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 기억이 틀려요. 생각이 틀리고. 결국은 이 작용되는 원리는 같은데 작용되는 원리는 같지만 실질적으로 표현되는 건 틀려요. 그러면 독심술이라는 건 뭐가 될까요? 표현되는 하나하나를 해석을 해내야 되겠죠.
그러면 전 세계 인구가 약 70억이야. 70억 명이야. 내가 이 기억을 한 100만 개를, 사실은 훨씬 더 큽니다. 100만 개야. 그러면 70억 중에 곱하기 100만. 그런데 이게 인식이 몇 가지로 인식됩니까? 5개의 감각기관이 되다 보니까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 5개가 갑니다. 5개가 가니까 곱하기 5개. 표현을 하는 방식은 또 굉장히 많아져요. 곱하기 다 내려가면 이거 어느 천년에 분석하고 있을래? 그래서 독심술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독심술은 죽는 날까지 해도 답이 안 나와요. 100날이 읽어보라 그래도 안 나오나. 그래서 해석을 하려고 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냐? 인식과 기억과 표현이 무엇이 움직이든 간에 이 마음이 작용되는 원리를 하면 저렇게 인식이 들어가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 하는 걸 해석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심법이에요. 그러면 관심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 마음이에요. 심리가 아니에요. 심리 100번, 1000번, 10,000번 공부를 해봐야 이 마음 하나도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이 마음은 바로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있고 남자가 인식기억 표현이 틀리고 여자가 인식기억 표현이 틀릴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다르니까. 바로 이 인간의 마음, 즉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이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는 원리를 만드는 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음 이론이에요. 이론이에요, 말 그대로. 이 마음이,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다른 마음이 이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는 원리를 가리키는 게 바로 마음 이론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론이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 물론 선생님이 유명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여기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해요. 알면은 참 좋은데, 알면은 참 쉬운데. 이게 바로 마음 이론이에요. 즉 마음이 심리와 함께 작용되는 이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치. 그러면은 마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남자의 마음이 심리와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치를 알려주고 여자의 마음이 심리와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치를 알려줘.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를 합니까? 일상생활에서 어차피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남자 아니면 여자일 거 아니야.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이렇게 인식하네, 이렇게 기억하네, 이렇게 표현하네 해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든 중요하지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가르쳐주는 게 바로 마음 이론이에요. 자, 요거까지만 가면 너무 쉬워요. 그죠? 원리하고 이치를 하니까 너무 쉽잖아. 문제가 하나 또 있어요. 이게 마음이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또 있는 거야. 뭐야 이거? 복잡하죠? 그래서 도통 이 터득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 두 종류가 있는 거야. 저도 처음에 이거 발견하고 난 다음에 와 대단한 걸 발견했다. 다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직 도가 들닦여가지고 그래서 좀 더 뭐가 잘 해결이 안 돼. 이상하게 해결이 안 되는 영역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성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고 연구를 했던 게 뭐냐면 인간의 마음, 그러면 인간은 분명히 남자 여자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이 마음과 이 마음이 하나가 더 있다. 하나가 더 있어요. 그걸 우리는 그냥 통칭을 했어요. 그냥 우리 그래서 이 마음을 뭘로 해서 우리 마음을 뭘로 합니까? 영어로 마인드라고 합니다. 마인드를 쓰다 보니까 이거 똑같은 마인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로 분류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이거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던 이 마음이 심리와 작용되는 원리를 이치를 만드는 것이 마음 이론이에요. 요때 쓰는 마음을 마이 마인드라고 쓰자. 아이씨 힘들어. 내 마음이야. 마이 마인드. 그래서 내 마음이라고 쓰자. 그러면 또 하나의 마음인 이 성에서 작용하고 있는 또 하나의 마음은 과연 뭘로 쓸 거냐? 엑스마인드로 쓰려니까 너무 통속적이잖아. 그래서 만든 게 제스마인드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마음 이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는 한번 역으로 해석을 해보는 거야. 성을.
덱스라는 말을 한번 역으로 해석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지금까지 알던 성하고는 완전 다른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마음은 마음인데 마이 마인드가 아닌 남자와 여자의 마이 마인드가 아닌 바로 제스 마인드가 요 심리라는 놈이랑 또 어떻게 작용하느냐. 요 원리를 해석한 게 바로 성마음이론이에요. 요 두 개를 딱 합치니까 인간 흥망성쇠에 관련된 모든 게 해석되기 시작을 하는 게 왜? 원리를 두 개를 알고 있잖아요. 어떤 원리를 합니까? 인간의 마음이 두 종류입니다. 마인드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이 마인드가 있고 하나는 제스 마인드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작용하는 원리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오픈된 거는 지금 현재까지 여기에서 오픈한 거는 뭘 오픈했느냐? 요 마이 마인드는 오픈해 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웠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요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뭘 만드냐면 과제라는 명칭 아래 과제라는 명칭 아래 뭘 필요로 하냐? 바로 제스 마인드에서 사용되는 이 마음이 가동을 하도록 만든 게 과제예요. 자,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얘기고 이 제스 마인드에 관련되는 이거에 함께 존재하고 있어. 두 개야. 그러면 남자의 마이 마인드와 제스 마인드, 여자의 마이 마인드와 제스 마인드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심리가 어떻게 작용되는지, 그 다음에 제스, 즉 성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심리와 어떻게 작용되는지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안다라는 건 뭐가 되냐? 인간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이 관련되는 원리를 모르면은 관심법을 알 수가 없어요. 왜? 마음을 모르니까. 그러면 인간의 마음을 보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마음을 알아야 되죠. 마음에 관련되는 걸 알아서 어디다 넣어놔야 돼요? 나한테 넣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기억에다 넣어놓던, 내 습관에다 넣어놓던 뭔가를 내 안에다 넣어놔야 남자가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했던 게 해석이 될 거 아니에요. 보일 거 아니야. 그걸 보이려고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데 그럼 뭐를 알아야 되느냐? 마이 마인드가, 즉 마음이, 남자와 여자의 마음이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제스 마인드가 남자의 제스 마인드와 여자의 제스 마인드가 심리에서 어떻게 작용되는지 엄격히 따지면 4개를 알아야 되는 거죠. 4개를. 왜? 남자의 마이 마인드와 제스 마인드를, 그리고 여자의 마이 마인드와 제스 마인드를, 이 4개를 알고 이 4개가 상호작용되는 원리를 아는 게 바로 관심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인간이 이상하게 보여요. 이상하게 보여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동안은 식당에 가지는 못했어요. 한동안은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그거를 여기에 이 중에 저를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한번 본 분이 계세요. 그분들이 계세요. 실제 제가 어떻게 무너져 갔는지를 알고 난 다음에. 근데 그때까지는 어렴풋하게 알았어요. 어렴풋이. 존재하고 있다는 게 어렴풋이 보이는 거예요. 체계화를 시켜놓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체계화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저보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관심법, 나를 보면은 다 보입니까? 내 마음이. 관심을 가지면 보여요. 근데 나는 그분이 관심이 없어요. 내가 그분이랑 살 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함께 산다 쳐요. 내 가족들, 내 아이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보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 그래서 안 보이려고 옛날엔 노력 많이 했는데 안 본다고 안 보여지나? 눈 뜨고 있으면 보이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래서 미쳐 죽겠네. 집에도 들어가기 싫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져요. 우리가 손바닥에 벌레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바이러스가. 수백만 마리, 수천만 마리가 이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게 내 눈에 보인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족의 얼굴에 바이러스가 막 굴러다니는 게 보인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래요? 끔찍해서 못 삽니다. 이거는 더 이상 인간의 삶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전체를 100% 공개하는 게 아니라 딱 10%만 공개한다. 이 10%만 알아도 인간의 흥망성쇠에 관련된 이것들을 해석을 하면서 무슨 용도로 내가 행복하고 내 상대방들이 행복할 수 있는 용도로 충분히 쓸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만든 게 지금 마이마인드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는 마음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교육을 합니다. 그게 10%예요. 10%.
그래서 가끔 우리가 포럼을 하면서 선생님 위해서 툭툭 이상하면 안 배웠던 얘기들이 막 튀어나갈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10%보다 한당 11%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거야. 한두 개씩 또 추가가 돼요. 저도 뭐가 튀어나올지 몰라요. 근데 사진 알려주면 안 되는 건데. 그냥 안타까우면 자꾸 나오게 되는 거예요. 10%만 알자. 성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거를 이 마음에 관련되는 마음이 남자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이 심리와 작용되는 원리와 이치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마음에 관련되는 즉 제스마인드가 남자의 제스마인드와 여자의 제스마인드가 바로 심리와 어떻게 작용되는지 원리를 만들어 놓고 상상도 못하는 일을 저질렀죠 이제. 그래서 요거를 곧 오픈을 하게 됩니다. 요 제스마인드를 오픈을 할 거예요. 이거는 이미 마이마인드는 오픈이 됐고 제스마인드는 곧 오픈이 될 겁니다. 자, 이 두 개를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개를 알게 되면 물론 제스마인드도 몇 퍼센트? 10%. 10% 범위를 못 넘어.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요. 근데 이 이상을 알게 되면 상대방들에 관련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면 못 살아요.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못 산다니까. 제가 경험해봐서 알아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함께 살고 싶어요. 산속에 가서 혼자 산을 바라보면서 냇가를 바라보면서 다 사는 놈 마냥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인간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면서 또 힘들기도 하면서 그냥 그러고 살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10%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게 바로 관심법이에요. 그 정도만 돼도 우리가 인간에 관련되는 남자와 여자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을 해석을 해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관심법을 만들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기존에 나와 있던 것들이 있어요. 기존에 수많은 이론들이 또 존재해요. 맞는 것도 있고 틀리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뭐가 존재합니까? 정보들이 있어요. 그리고 수많은 강연들이 있고 수많은 교육들이 있고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연구되어 왔던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하는 것들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기 시작하니까 조금 이상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랐던 영역들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TV를 잘 안 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상해져요. 여러분들도 오늘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텔레비전에서 강의하는 거 옛날에는 와 진짜 대단하네. 오 굉장히 멋있어 라고 하던 게 저건 아닌데 이거 뭐지? 이거 뭐야 내가 이상해졌어요. 해석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을 정확하게 하는 즉 나에게 뭐가 만들어져 있어요? 인간에 관련되는 마음의 원리가 내 안에 뭔가 한두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 하나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것을 해석을 해내게 됩니다. 왜? 이 기본을 알게 되면 원리를 알게 되면 뭐가 해석된다 그랬어요? 심리가 인식, 기억, 표현에 관련되는 게 그 사람이 말을 왜 저렇게 하는지가 해석이 돼. 기본적인 것만 알아도. 그래서 우리는 오늘 논제로 진행을 하는 거는 여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10%도 아니고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분을 가지고 오늘 관심법에 대한 부분을 한번 논제로서 진행을 해 나가는 거지 실제로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관심법의 원리는 어디서 나왔느냐?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의 마음에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또 뭐죠? 제스마인드를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만드는 거예요. 그 기준, 스탠다드가 여러분들한테 만들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보여요. 귀 막고 있어도 보여요. 그러면 안 보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감아야 돼요. 그러면 언제 여러분들이 관심법이 언제 멈출까요? 잠잘 때, 아무 생각 없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을 안 하려고 해야 돼요. TV를 봐도 보여요. TV를 봐도 보입니다. 이 중에서 마이마인드 관련되어 있는 마음 이론을 교육받은 분들이 있어요. TV를 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저거 남자가 썼구나. 저 시나리오 남자가 썼구나, 여자가 썼구나. 해석 안 되던가요? 해석됩니다. 저절로 돼요. 왜? 남자가 쓰면 요 스토리로 가게 돼 있고요. 여자가 쓰면 저 스토리로 가게 돼 있거든. 이게 보이기 시작을 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남들이 볼 때 미쳤다 그래요. 근데 이거 쉬운데? 생각보다. 왜? 배웠거든. 스탠다드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 그게 별거 아니에요. 그게 관심법이라는 거예요. 남들 눈에 안 보이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내 아들, 여기는 딸들도 있지만 내 딸이 신경질 짜증을 막 부립니다. 왜 부립니까? 인간의 마음에서, 여자의 마음에서 짜증을 내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도 모르게 상처 치료해달라고 땡깡 부리는 거예요. 내 상처 받고 있으니까 내 상처를 치료좀해도 라고 누구에게 땡깡 부리는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니, 땡깡을 부리더라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땡깡 부리 말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여자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야, 딸들도 마찬가지야. 왜 엄마 아빠한테 땡깡 부릴까요? 땡깡 부려도 탈이 안 나거든. 그리고 치료해주니까. 그래서 짜증내고 화내고 신경질내고 암만 이어 짜증내고 막 이러는데 엄마 입장에서 이거 모르면 엄마 저게 나만 미워하는 거야. 내가 기껏 키워놓고 가르쳐주고 돈 주고 용돈 주고 그랬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이거 무슨 일이 이래. 주고 욕 먹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냐고. 여러분들 같으면 주고 욕 먹냐고 안 하잖아. 근데 왜 할까?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 왜 땡깡 부리냐? 간단해. 치료해달라는 거거든. 치료해주면 되는데 모르니까. 신경질 나니까 더 퍼버대네. 왜? 엄마는 왜 또 퍼버댈까? 엄마도 치료해달라고 퍼버대는 거야. 그러면 둘이 서로 치료해달라고 땡깡 부리고 난리 난 거야. 근데 왜 치료가 안 돼요? 몰라서 그래. 몰라서. 모르는 거 치면 대가가 너무 큰 거야.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엄마 아빠랑 막 얘기하고 땡깡 부리고 그랬더니 두드러 맞고 터지고 깨지고, 이거는 치료 자체가 아니라 오히려 더 상처를 받는 거야. 그렇다고 선생님한테 가서 한마디 했더니만 학교가 다 뒤집어지고. 그럼 어디 가라고? 그래서 뭐를 합니까? 자기 혼자 사는 거야 이제. 그걸 우리는 뭐랄까? 각자 도생이라 그래. 이제는 애들 보고 네 알아서 살으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것 치고는 관심법이잖아. 이거 모르는 것 치고는 너무 대가가 큰 거야. 이게 가정에서도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 오늘 재밌는 게 많아져요. 자, 결국은 관심법이라는 거 원리는 어디서 나오느냐? 아주 단순해요. 인간의 마음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는데, 인간의 마음을 보는 데는, 보는 거는 누구나 다 쉽게 해요. 아이들도 쉽게 해.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두 개의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두 개의 마음이 각각이 마이마인드와 제스마인드로 구분돼서 심리와 작용이 되고 있다는 이 원리를 아는 게 바로 관심법이에요. 100%를 알 이유는 없어요. 그러면 죽어요. 20%만 알아도 세상 살기가 힘들어져요. 그래서 딱 10% 미만만 알자. 한두 개만 알아도 세상 살아가기 진짜 쉬워져요. 한두 개만 알아도. 인생을 살아가는데 한두 가지만 알아도, 한두 가지 내 기준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 내가 가지는 스트레스의 거의 절반은 안 받아요. 그러면 대단하잖아. 이거를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이게 관심법의 실체예요. 그래서 원리는 아주 단순하지만 이거를 지금까지 아무도 해석을 해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고를 해서 첫 시간하고 둘째 시간하고 설명을 드렸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셋째 시간부터 재밌게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쉬었다 또 하도록 하시죠.